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지난 시간 5G 완전 정복 1편에서는요. 원지에서 4G까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서 알아볼 것은요. 지금 시점에 5G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5G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G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5G는요, 초광대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고속 전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5G라고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초광대역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의미합니다. 고신뢰 초저지연이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통신에서 어떤 뜻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적인 정의만 보고 넘어가면 실시간 수준의 반응 속도 구현을 위한 초저지연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량 연결입니다. 그래서 대량 연결이라는 것은 뭐 단어 그대로 많은 기기를 한꺼번에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다양한 기기 연결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대규모 연결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각자의 내용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는 의미가 이해가 가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고속 광대역 통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예요. 4G에 비해서 5G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2기가의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를 받는데 4G 같은 경우에는 16초가 걸렸는데 5G는 0.8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죠. 전송 속도 그리고 전송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지금 5G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근데 2기가짜리 영화를 구태여 내가 왜 0.8초 만에 다운을 받아야 돼?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4G 정도로 충분해. 16초에 받아서 보면 되지 뭐 2기가짜리 영화를 내가 16초 안에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문제점인데 이제 왜 이런 속도가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360도 영상, 홀로그램, VR에서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게임들 많이 하시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요새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R이라고 하거나 VR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여기다 띄워놓고 이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 모든 내용을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보통 저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서버에서 보통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핸드폰으로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이 톡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PC도 핸드폰처럼 같이 협업을 할 그런 필요성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같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도 결국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카메라를 굉장히 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정도를 쓰다가 지금은 1000만 화소가 넘어갔고 실제로 이제는 뭐 1억 화소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K나 8K 같은 경우도 이제 화질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예정인데 이런 컨텐츠들을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 기법으로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초광대역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고신뢰 저지연 통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막 어디에다 글을 막 썼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을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 하는 겁니다. 즉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건데요. 사실 뭐 그냥 지금 좀 얘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누른 다음에 저장 속도가 조금 늦어도 사실 이거 역시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연 속도가 뭐 빠르면 좋겠지만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예로 가면 사람 목숨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예를 한번 보실게요.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서비스가 자동차에 현재 막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이라든가 사람들 상황을 전송받으면서 차가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전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앞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통신이 끊긴다든가 하면은 결국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원격 로봇, 지뢰 제거, 구조 작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 생명이 1분 1초 사이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통신이 끊기거나 지연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사람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고신뢰 초저지연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초저지연이 돼야 그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고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신뢰 초저지연 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 기계의 활용성이 다양해지면 제일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 고신뢰 초저지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대량 연결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대량 연결은 사물 통신 기기의 수를 단위 면적, 즉 1제곱킬로당 10만 개에서 최대 100만 개로 늘린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1제곱킬로당 10만 개씩 기기를 연결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검침, 헬스 의료, 자동차, 공장 등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IoT라고도 표현해요. 흔히 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 또는 사물 인터넷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잘 모르실 텐데요. 잠깐 내용을 보면요. 기존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의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침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침대에 사물 인터넷이 구현이 되면 사람이 거기 누워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불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GPS를 달아서 애완견의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든가 뭐 보호종인 경우 나무의 상태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든가 앞으로 그 활용 범위는 너무나 무궁무진하죠. 여지까지는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 연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예로 지금 보시면 물류창고에서 이게 사용하는 기계들인데요. 물류를 지금은 사람들이 분류를 하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수없이 많은 기계들이 작은 공간에서 많이 돌아가야 될 텐데 물류창고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대량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량 연결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G에서 5G로 가게 되면 일단 전송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연 속도도 또한 거의 지연이 없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연결을 하게 돼서 제곱킬로당 10만 개에서 100만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초광대역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연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고신뢰 초저지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결 기기가 많아지는 것은 대량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광대역 같은 경우에는 VR이나 AR, 홀로그램, 그 다음에 고화질 영상 등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고신뢰 초저지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 뭐 사람을 구조하러 다니는 개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이런 다양한 기기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고신뢰 초저지연이고요. 그 다음에 대량 연결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도시 전체를 묶는 그런 기능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번에는 5G 기술이 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4G보다 5G는 속도가 빠르고 처리 용량도 아주 많다. 그리고 4G까지는 휴대폰이었다라고 하면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서는 기술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배웠으니까 다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5G 같은 경우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서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이 100배 많고요.
그리고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초광대역 서비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고신뢰 초저지연 서비스,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량 연결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G는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연결돼서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짧은 지식을 이용해서 4G보다 5G는 속도가 빠르고 처리 용량이 아주 많고, 그리고 4G까지는 핸드폰이었다라고 하면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보면 5G는 앞으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처음 만들었듯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처럼 국가 기관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5G를 이해하시면 이 섹터는 앞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안 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5G 완전 정복 2편이었고요. 오늘은 5G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지금 5G가 상용화된 지 약 1년 반 정도가 흘렀거든요.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에 5G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5G를 이해하고 종목들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을 복잡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